야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까 고민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씩 자,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무슨 식탁 같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여긴 어딜까? 짜자자자자자자잔. 캠핑카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우가 좋아하는 LOL 캠핑카예요. 이걸 언제 선물을 받았지, 연우야? 이거는 아빠가 사줬어요. 생일 선물이었던가? 아니요, 생일 선물 아니라 어린이날 선물이었던가?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은 이 캠핑카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기다리 아저씨 이야기 시작할게요. 왜 나는 안 남기고 식탁에 앉아야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야지. 옥수수 먹자. 친구야 언제 오니? 나왔어. 친구가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봐요. 봐봐. 얘가 셀리인데. 걔 셀리야? 셀리랑 아주 조금 비슷한 LOL 친구예요. 조금 렌즈를 이동해 볼게요. 짜잔. 짠, 그 다음 셀리 옆에. 주디. 그쪽으로 앞에 옳지. 주디. 자,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빵도 들고 잠깐만요. 자, 4월 4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어둑해질 무렵 전 침대에 앉아 비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단조로운 병원 생활에 진저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길고 하얀 상자를 제게 건넸어요.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눈부시게 아름다운 분홍 장미가 한가득 들어있었어요. 더욱 근사한 건 약간 끝이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재미난 필체, 하지만 아주 개성이 돋보이는 아주 정중한 내용이 담긴 카드였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진실하고 참된 선물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린애처럼 굴었는지 아세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이제 아저씨가 제 편지를 읽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앞으로 더 재밌게 쓰도록 노력할게요. 빨간 테이프로 묶어 금고 속에 간직할 정도가 되게 말이에요. 하지만 부디 지난번에 보낸 그 끔찍한 편지는 꺼내 태워버리세요. 아저씨가 그 편지를 읽었다는 것을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무진장 아프고 우울하고 비참했던 마음을 환하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이 많으실 테니 혼자라는 게 어떤 기분일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전 너무도 잘 알아요. 안녕히 계세요. 앞으로 다시는 못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젠 아저씨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성가시게 질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아직도 여자애들이 싫으세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월요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설마 두꺼비를 깔고 앉았던 평의원님이 아저씨는 아니시겠죠? 제가 듣기론 두꺼비가 뻥 하는 소리를 내며 터졌다고 하니까 아마 훨씬 더 뚱뚱한 분이셨을 거예요. 종그리어 고아원 세탁실 창 옆에 창살로 덮여있던 작은 구멍들 기억나세요? 봄마다 두꺼비 철이 오면 우리는 두꺼비를 잡아 그 창가 구멍 속에 집어넣었어요. 가끔씩 두꺼비들이 세탁실로 쏟아져 들어가는 바람에 세탁하는 날 한바탕 유쾌한 소동이 벌어지곤 했었죠. 원장님한테 죽도록 혼이 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두꺼비 채집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세히 이야기해서 지루하게 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제일 뚱뚱하고 크고 윤기도 좔좔 흐르는 두꺼비 한 마리가 평의원 응접실에 있는
커다란 가죽 안락 의자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평의원 회의에서 그만 뿡! 아저씨도 그 자리에 계셨을 테니 나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차분히 당시를 돌아보면 우리가 벌 받을 짓 한 것도 맞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벌도 받을 만큼 받았다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추억에 빠져드는지 모르겠지만 봄이 오고 두꺼비들이 다시 나타나면 항상 오래된 채집 본능이 깨어나곤 한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두꺼비를 잡으러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래선 안 된다는 규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아저씨 생각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저는 좋아하는 책이 사흘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책은 폭풍의 언덕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쓴 에밀리 브론테는 하워스 교회의 뜰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대요. 평생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히드 클리프 같은 남자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제 나이도 그만큼 어리고 존그리어 고아원 바깥을 나가본 적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 세상을 알 기회는 있었죠. 어느 땐 제가 천재가 아니라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해요. 어느 땐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해요. 혹시 제가 훌륭한 작가가 되지 못하면 아저씨는 크게 실망하실 건가요? 만물이 초록으로 물들며 아름답게 싹트는 봄이 되니 수업을 빼먹고 달려나가 봄날을 마냥 즐기고 싶은 기분입니다. 들판은 지금 신기한 볼거리로 넘쳐난다고요. 책을 쓰는 것보다 책 속에 파묻혀 사는 게 훨씬 신나는 일이잖아요. 제 비명소리에 셀리와 줄리아 그리고 복도 건너편에 있던 4학년 선배까지 제 방으로 달려왔어요. 이렇게 생긴 지네가 나타났어요. 제가 그린 것보다 실제로 보면 더 끔찍해요. 어디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네가 천장에서 툭! 제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피하려다 차상에 있던 컵 2개를 엎어버렸지 뭐예요. 셀리가 제 머리빗으로 지네를 세게 내려치는 바람에 이제 그 빗은 2번 다시 못 쓰게 됐어요. 지네는 앞부분은 죽었는데 뒷다리들은 살아서 서랍장 밑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기숙사 건물이 워낙 오래된 데다 담쟁이 덩굴까지 휘감고 있으니 지네가 우글우글해요. 진짜 징그러운 곤충이에요. 차라리 아니야, 곤충 아니야. 다리 엄청 많아. 알았어. 차라리 침대 밑에 호랑이가 튀어나오는 게 낫겠어요. 금요일 밤 억만진창인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기상 종소리를 못 듣질 않나, 급하게 옷을 입다가 구두끈을 끊어먹질 않나, 칼라 단추가 떨어져 옥 속으로 들어가질 않나, 아침 식사에도 늦었고 첫 수업에도 지각을 했어요. 앞지를 가져가는 것도 잊었고 만년필까지 속을 썩여 잉크가 샜어요. 삼각법 시간에는 대수에 관한 작은 문제로 교수님과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니 교수님 말씀이 옳더군요. 점심은 양고기 수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무지 싫어해요. 고아원에서 먹던 맛이 나거든요. 또 우편함 안에는 청구서뿐이었어요. 물론 그 외에 받아본 적이 없긴 하지만 말이에요. 제 가족은 원래 편지 같은 걸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오늘 오후 국어 시간에는 뜬금없이 작문 수업을 했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나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거절당하지 않았다.
그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 말했다. 막강한 상인은 미소를 지었네. 브라질, 그는 단추를 만작거렸다.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지만 부인, 더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이. 이게 실화네요. 누가 썼는지 무슨 의미로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강의실에 도착하니 이런 글이 칠판에 적혀 있었고 교수님께서 이 시에 대한 소감을 적으라고 하셨죠. 전 1년을 잊고 거상이 선한 행동에 대한 보답으로 축복을 내리는 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2연에서 상인이 단추를 만지작거리는 부분에 이르자 제 추측이 신을 모독하는 것 같아 얼른 생각을 바꿨어요. 다른 아이들도 난감하게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수업시간 4분의 3이 다 가도록 텅 빈 종이를 앞에 두고 역시나 텅 빈 머리로 앉아 있었답니다. 배움의 길은 정말이지 고단하게 그지없는 여정이에요. 하지만 이게 다랍니다. 더 나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비 때문에 밖에서 골프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체육관에서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아이가 곤봉으로 제 팔꿈치를 후려치고 만 거예요. 가라앉은 기분으로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 봄에 입을 파란색 새 드레스가 든 상자가 와 있었는데 치마가 너무 꽉 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청소하는 날이라 청소부가 제 책상 위에 있던 종이들을 마구 뒤섞어 놓았어요. 게다가 저녁 디저트는 묘비를 씹는 것처럼 형편없었답니다. 바닐라로 향을 내고 우유를 젤라틴으로 옮겨시킨 끔찍한 음식이었어요. 또 예배 시간엔 여자다운 여자에 대한 연설을 듣느라 평소보다 몇 배는 지루했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자리에 앉아 여인의 초상을 펼치기가 무섭게 라틴어 시간에 성이 A자로 시작한다는 이유로 제 짝이 된 리페 원장님이 제 성을 Z로 시작하는 제브리스키라고 지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따분하고 멍청하게 그지없는 에컬이라는 아이가 월요일 수업이 69문단부터인지 70문단부터인지 물으러 와서는 무려 1시간이나 눌러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에 갔다니까요. 이렇게 맥이 빠지는 일이 줄줄이 일어나는 하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큰 시련이 닥쳤을 땐 인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기에 대처하거나 치명적인 비극에 맞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날 사소한 울분들을 웃음으로 넘기는 일은 정신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답니다. 제가 키워나가야 할 게 바로 그런 종류의 인격이에요. 저는 인생을 요령있고 공정하게 헤쳐나가는 놀이로 생각할 거예요. 놀이에서 지더라도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넘길 거예요. 이겨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전 유쾌한 사람이 될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줄리아가 실크 스타킹을 신는다든지 천장에서 지네가 떨어졌다든지 불평은 다시 못 들으실 거예요. 아저씨의 한결같은 주디 올림. 조속히 답장 바람. 5월 27일 친애하는 기다리 아저씨께 리페 원장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원장님은 제가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 갈 데가 없을 테니 개강할 때까지 고아원으로 돌아와 숙박비 대신 일을 하며 지내도 좋다고 하시는군요. 아저씨, 전 종그리어 고아원이 싫어요. 고아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아저씨의 진실한 제루사 에벗 올림. 기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구세주예요. 농장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 농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종그리어 고아원으로 돌아가서 설거지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다시 그곳에 가면 사고 칠 위험이 있는 데다가 전에
예전에 겸손함을 잊어버린 저로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고아원에 있는 컵이며 접시를 산산조각 낼지도 모른다고요. 엄마 이것 봐요. 얘가 귀걸이를 지금 걸고 있는 모습. 짧게 써서 죄송해요. 프랑스어 시간이라 더 이상 편지를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교수님이 제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부르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